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3차 시 4주차 3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지구 시스템은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한 요소 5가지의 권역과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해서 5가지 권역과 이 각 권역들의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지구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권역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먼저 직권이 나와 있죠. 직권. 자, 직권은 지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 딛고 사는 지표서부터 지구 내부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직권 이렇게 불러주고요. 직권은 이제 우리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 이제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이 직권에서 뭐 직권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권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권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표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점점 깊어지면서 이렇게 사실 4가지로 구분하게 된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지각과 멘틀을 경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이었죠. 모로비치치가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냐면 지진파를 이제 탄성파 있죠. 탄성파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진파의 속력이 급격히 좀 변화하는 빨라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파 탄성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진파의 속력이 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그 탄성파가 지나가는 매질 있죠. 매질의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데 동일한 물질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특정 구간에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걸 발견하고 이 부분을 구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줄여서 모호면 또는 모로비치치 불연성면 같은 건데요. 그렇게 불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틀과 외핵도 마찬가지로 지진파의 속력, 그다음 외핵과 내핵도 마찬가지로 지진파의 속력이 크게 빨라진다가 아니라 이제 변화한다. 지진파의 속력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는 이제 구분을 해줬는데요. 먼저 가장 바깥쪽 지각은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여기 나와 있는 0에서 35, 0에서 5 이런 거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누가 더 두껍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면 모음면의 깊이가 대륙 지각 쪽이 더 깊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 주를 이루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상대적으로 단위 부피당 질량이 큰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이 주를 이루고요.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3%를 차지합니다. 즉 매우 큰 대부분을 차지한다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질량은 훨씬 더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밀도는 지구 내부가 훨씬 더 크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대류가 일어난다 하는데요. 대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차이가 존재한다. 즉 온도가 일정한 온도는 아니라는 거죠. 온도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류로 인해서 지각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서 그냥 지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각에 의해서 이제 지진이나 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다. 그래서 아까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다음에 외핵. 외핵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면서 액체 상태로 대류가 일어나 자기장을 형성한다. 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진입하성이 점점 빨라지다가 갑자기 뚝 2,900km 정도에서 진입하성이 갑자기 느려지게 됩니다.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게 뭐 속력이 빨라져야 되는데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를 하니까 느려지는 걸 보고 물질 상태는 이제 액체 상태로 상정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나중에 뭐 이제 암형대나 지진에서 배우겠지만 암형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더 확실히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액체 상태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 뭐 이제 요즘은 빠졌지만 뭐 다이나모 이론 이렇게 생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 자기장의 근원에 대해서 다이나모 이론들이 있는데 이 액체 상태인 외핵의 열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핵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면서 여기는 고체 상태로 추정을 하죠. 왜 고체 상태로 추정하냐? 외핵이 뜨거워서 액체인데, 하지만 압력에 의해서 여기 이제 지구 내부로 가면 온도도 증가하지만 이제 압력이 증가하죠. 압력이 매우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압력에 의해서 이 물질들이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요. 지진 발생도 실제 외핵보다 더 빨라지게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지진파 그 속력 분포 있죠? 여러분들 프린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각의 구성 원소, 뭐 규소산소,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층상구조란 말 자체가 층이 져 있다 이런 거라서 그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층이 있는 권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권. 수권은요,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액체 상태 또는 고체 상태까지 물을 다 수권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수권은 지구상에 있는 물은 대부분 해수죠. 97.2%의 해수고요. 담수는 이제 짜지 않은 물, 담수는 2.8%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이 담수의 또 대부분은 빙하죠. 그 다음에 지하수, 강과 호수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은 주로 이 지하수랑 강과 호수가 대부분이고요. 이 옆에 보게 되면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깊이에 따른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세 개 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보게 되면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하고요. 왜 일정할까요? 바람이 있었죠. 자, 불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 위에서 해수가 뭐 물이 섞이겠죠.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이제 혼합층 아래 있는 수온약층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수 섞이질 못해서 수온이 급격히 감소를 하죠. 왜냐면 이제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약층. 그 다음에 다시 수온이 다시 일정해지는 심해층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몇 도에 가까워지면 4도에 가까워지죠. 4도씨 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수한 4도씨 물은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심해층이 있고요. 다음 밀도가 가장 작은 혼합층이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높고 일정하다.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으로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물의 성질을 봤을 때 밀도가 4도씨 가장 크고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거든요. 자, 그러면 수온약층의 아래층과 위층을 보게 되면 아래층의 밀도가 커요. 위층이 작고. 자, 그러면 이 물이 섞일 수가 있을까요? 섞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안정하여 물질의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한다. 즉 혼합층과 심해층의 중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뭐 계속 그냥 4도씨 가까운 정도다. 근데 이 물이 어떤 의미가 있냐? 기후와 지구의 에너지 평형, 생물의 물질 대사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참고로 뭐 더 이야기를 하면 요 혼합층의 두께는 여기 뭐 약 300m로 나오는데 혼합층의 두께는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위도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얇고 고위도 지역은 이 혼합층이 없어요. 고위도 지역은 그냥 바로 이렇게 심해층으로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즉 모든 바다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고위도 극에 가까운 곳은 이렇게 심해층만 있고요. 대체로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게 되는데 혼합층의 두께는 그 해역의 이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중위도 지역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고요. 저위도 지역은 좀 얇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권인데요. 기권은 지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약 두께 1000km 정도의 대기층을 기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권은 4개 층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구분 기준을 보게 되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륙권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기온이 하강을 하죠. 다음에 성층권은 이제 이게 꺾이죠. 플러스 상승하고 하강하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양상이다. 기온이 상승하냐 하강하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다. 자, 그래서 먼저 대륙권 순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대륙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대륙권은 지표에 가장 가깝죠.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왜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 지표에서 복사한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겠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다음에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류현상은 아래에 있는 공기랑 위에 있는 공기를 봤을 때 누가 더 밀도가 크냐면요, 위에 공기가 밀도가 크겠죠.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부피가 작겠죠. 부피가 작으니까 즉 이 대륙권 내에서는 상층에 있는 대기가 내려올 수 있고요, 하층에 있는 공기가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공기가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기상 현상은 우리 앞에 수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권에도 수증기 물이 존재를 하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기상현상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구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성층권은 매우 안정한 층. 안정 어디서 나왔었냐면 앞에서 수권에서 수온약층 이야기를 했었죠. 성층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더 커요. 위에보다. 그죠? 기온이 성층권 높으니까 위로 갈수록.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질 않아요. 매우 안정하며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오존층 있죠.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한다. 이 자외선 흡수해주는 역할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생물 살기에 적절한 자외선 차단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다음에 중간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중간권도 보게 되면요, 대륙권처럼 높이 올라와서 기온이 하강해요. 즉 위에 있는 공기가 더 무겁다는 거죠. 내려올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없어. 왜 그러냐? 이 대륙권에만 수증기가 있고요, 위에까지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에 유성이 관찰되는데 유성은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있겠죠. 이게 대부분은 다 이 중간권 안까지에서 거의 타버리고요. 이게 이제 타다가 지표에 떨어지면 이제 운석이 되겠죠. 대부분은 여기 중간권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 그럼 열권은 이제 80km 이상으로 공기가 희박하고 오로라가 발생한다. 그럼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요, 일교차가 많이 나요. 이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로라인데요, 오로라는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죠. 지구 자기장에 지구를 향해서 오는 많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있게 되는데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겠냐, 이제 극방향으로 가겠죠. 극방향으로 가다 보면 점점 지표에 가까워지다 보면 대기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대기와 공기 이제 분자와 충돌하게 되면 이제 빛을 내는 현상, 그걸 오로라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오로라는 주로 극지방, 고위도 지방에서 발견이 되는 이유가 그 이유죠. 자, 다음에 생물권. 자, 생물권은 특별히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우리들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생물권 이렇게 불러주고요. 이 생물권에 있는 생물들은 직권, 수권, 기권에 분포를 한다. 다음에 외권. 외권은 지상 1000km 이상의 공간에서 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우주 공간을 외권 이렇게 불러주는데, 요게 그림 마땅히 찾다 보니까 지구 자기장과 다음에 벤 앨런대 또는 벤 앨런 복사대라고 불러주는데요. 지구 자기장에서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벤 앨런대라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름이거든요.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발견한 건 아니고 미국의 무슨 교수였는데, 이 지구 주변에 에너지를 띤 입자들, 전자랑 양성자들,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주변에 특정 부분에 많이 몰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벤 앨런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관측할 기술이 부족해서 발견을 못했고요.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발견이 됐을 때 벤 앨런을 기려서 이제 벤 앨런 복사대 이렇게 붙여주게 되었는데, 지구 주변에 두 개의 지구를 둘러싼 띠가 있다는 거죠. 안쪽의 띠를 내대, 바깥쪽의 띠를 외대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요 안에 있는 두 개의 띠가 이 태양풍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갖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대는 주로 양성자, 고에너지 양성자, 다음 바깥쪽의 외대는 전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이러한 벤 앨런대를 포함해서 지구 자기장이 지구의 생명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지구 이제 자기력선의 모양을 보게 되면 태양 방향과 태양의 반대 방향 모양은 서로 좀 다르죠. 왜냐면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은 태양풍에 의해서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된 그런 형태가 되고요. 바깥쪽은 늘어진 형태, 길게 늘어진 형태로 비대칭형이 된다.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강의 확인한 내용인데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몇 가지 있었죠? 자, 그것들을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적어서 리로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